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024년 2월 11일 설날 다음 날이네요. 설날 연휴 셋째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합니다. 설날 연휴 사흘째, 오늘도 춥지 않지만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입니다. 그러나 강원 산간지방과 경상북도 북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 이제 한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3지대 득표율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0% 안팎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선거에 사천은 없고 곱셈 공천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기호 3번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4석이지만은 6석이나 7석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다음 달 중순이면은 기호 확정 시기가 됩니다. 그때 7석 이상이 돼야지 3번 받을 것 같습니다. 빅텐트 만들어졌지만은 공천 잡음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삭 줍기, 개혁신당 성공 여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심사항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미결정자 각각 29%라는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어제 KBS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의 미결정자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군 부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백악관 어제 특검의 고령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억력 감퇴에 따른 고령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파업을 위한 새 선장, 새 회장 뽑았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빅5 병원 전공이 파업할 것 같네요. 강대강으로 진료 대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 면허 박탈법 작년 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이제 끝났습니다. 어젯밤 12시 카타르와 요르단과 카타르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요르단은 이란을 이겼죠. 요르단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겼고 카타르가 이란을 이겼습니다. 상금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죠. 굉장히 많죠. 예. 아시안컵 축구 결승전 진출 실패. 손흥민, 김민재, 이강민 선수는 사과를 했는데 감독은 웃으면서 공항에 들어와서 대조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의 역사.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1896년 오늘 조선 고종 33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관 파천이라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일본이 명성 황후를 살해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고종과 왕세자 순종이었죠. 나중에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했다가 1년 뒤에는 1897년 2월 20일에는 덕수궁으로 또 갔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친일 정권이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들어서면서 개혁은 중단됐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북한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죠. 1906년 오늘 황성 YWCA 야구팀하고
도구학교 야구팀 사이에 첫 야구 경기가 열린 날입니다.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1926년 오늘 매국노 이완용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1982년 오늘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2016년 오늘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나라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또 우리나라 인원 모두 전원 추방 통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일 수도 있겠죠. 2019년 오늘 양성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근 무죄가 났죠. 외국에서도 역사상 중요한 일이 오늘 많이 일어났습니다. 1650년 오늘 프랑스 철학자죠. 데카르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분이죠. 저는 요즘 분당 탄천을 아침 일찍 걸으면서 겨울 갈대를 자주 보곤 합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비결이 뭘까? 데카르트는 객관적인 생각과 함께 섬세한 정신인 직관력을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1847년 오늘 미국 발명왕 에디슨 태어났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300여 가지 발명했습니다. 미국은 오늘을 발명가의 날로 정했다네요. 1990년 오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버스트 감옥에서 27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의 천한 종으로 서 있다. 남은 인생을 국민들의 손에 맡기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존경받는 분이죠.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신앙과 나라에 대한 사랑 그대로 잘 유지했습니다. 2019년 오늘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 여러분도 많이 봤죠. 주인공 그 당시에 55살입니다. 김폭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오늘 독일의 드레스덴 인권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트 기자가 찍은 1972년 1월의 사진 퓰리츠상도 받았습니다. 베트남 반전 시위에 도화성이 됐고 미군이 철수하게 됐죠. 오늘은 2월 11일입니다. 성경 2장 11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들을 섬기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조물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인 바알을 섬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르단 암만에 가면은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래된 작은 바알 조그만 조각인데 저는 몇 번 본 기억이 납니다. 조물주는 우상을 싫어합니다. 우상 가운데 우상은 마음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팔았던 이완용, 또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세상을 떠났고 에디슨이 태어난 날입니다. 모든 인간은 조물주나 우상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와의 동행만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다운 조물주를 찾자. 오늘의 화두로 정리합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